4월 22일 시초가에서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선물시장에서는 나스닥 야간 선물이죠.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부통령이 2차 종전 협상을 위해서 출발을 한다는데 이란에서는 협상을 안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란이 미국과 2차 회담을 위해서 대표단이 파키스탄에 파견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22일 날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이죠.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뭐 오락가락 하는 거야. 뭐 이번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란의 내부 갈등.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대가리를 이 양반이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 내부에서 권력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서로 대가리를 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미국이랑 그래서 협상은 누가 할 건데 이게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대가리 싸움에 이란이 지금 협정에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1차 협정에서도 30명 얘기했다가 50명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협정도 아직까지 이란 내부 갈등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란이 전쟁을 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가지고 빨리 우리 뭐 항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대표로 나갈 건데 이거 싸움이 큰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나름 재밌는 해석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란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번에 2차 협상도 솔직히 이란이 먼저 손을 뻗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5년 동안 개발 안 할게 라고 먼저 손을 뻗었고 미국이 20년 동안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빠그라졌던 거고 아무튼 다시 이 카드를 꺼내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줬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구나 잘했어 이러고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는 여전히 막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이 야 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풀었는데 너네는 안 풀어 이러면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재건주 중심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죠. 아무튼 오늘 시장 있었던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초가 공략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시초가 공략주 함께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는 제가 에코프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드리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바는 삼성 SDI가 벤츠의 고성능 배터리를 먹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벤츠의 LFP를 먹었다. 즉 SDI와 솔루션의 벤츠의 고급형 라인과 보급형 라인 두 가지를 모두 다 먹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중국을 쫓아내게 특히 이 LFP 배터리는 그동안 중국산만 선호하다가 한국산이 처음으로 팔리게 되는 첫 계기가 되었다. 이거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에코프로 영상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추천주 목록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추천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로는 이렇게 반도체 레버리지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중심의 배터리 체계가 한국 중심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동안 전기차가 안 팔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참고로 나와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CIS라든지 뭐 이런 녀석들 쭉쭉쭉쭉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차 전지에 빵 하고 띄워준 애들이 이런 녀석들이잖아요. 얘네들 보면 CIS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CIS 앞에서 이렇게 힘을 좀 받아줬던 이력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쫓아 들어갈 거면 그나마 CIS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대형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는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대장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린다면 삼성 SDI 아니면 에코프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는 단타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CIS가 그나마 제일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W 얘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별로 없죠. 앞에서 힘을 받았던 히스토리도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오늘 갑자기 상한가 빵 터져 줬는데 이거 믿고 따라가기에는 조금 좀 그래요. 그리고
한중 CNS 얘 같은 경우도 뭐 앞에 높은 산을 만들거나 거래량이 터졌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빵 하고 치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보다는 차라리 CIS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 흐름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의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와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목표 주가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지 체질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에서 또 차도 잘 만들고 전기차 쪽으로도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올 연말쯤에 전고체 관련해서 현대차가 엮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대차가 60만원 정도 선에 다 있는데 현대차 56만 4천원 나와 있네요. 목표주가 100만원 찍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포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것도 2차전지로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얘는 한번 과거에 띄워주면 화끈하게 띄워줬던 경력이 있던 녀석입니다. 작전주예요. 그래서 다시 띄워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지금 35,000원짜리가 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큰 거 한 방 노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난 자신 없네. 철저하게 이거는 테마주고 작전주라서. 그리고 이거 투자 환기 관리 종목입니다. 여차하면 상패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걸리지 말라고. 리튬 포어스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조선 쪽인데요. 조선 쪽에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네. 오늘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갔어요? 인도 갔잖아요. 인도 가가지고 뭐 하나 잘 따왔어. 그래갖고 선박해가지고 뭐 인도 정부랑 MOU 체결했다. 그래서 인도랑 뭐시기 합작한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더럽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반도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좋은 겁니다. 이것까지 이해가죠. 그리고 이 AI의 전원을 대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을 뭐 2050년까지인가 300기를 더 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줄 겁니다. 근데 여기 AI 데이터 센터 이거 원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뭘로 때워요? 가스 터빈으로 메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을 겁나 많이 팔아먹으면서 주가가 쫙쫙 올라갔어요. 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SMR이나 원전 이거 수주 관련해서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천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가스 터빈도 아두가 꽉 찼다. 그러니까 끝났어.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원래 세계 가스 터빈을 먹는 3대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수주가 꽉 차니까 뭐 가스 터빈을 받고 싶은데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잖아. 근데 때마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스페이스X XAI에서 두산은 가스 터빈을 썼지 괜찮아. 그래서 다른 애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스터빈을 쭉쭉 수주를 하고 앞으로도 수주를 쭉쭉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스터빈도 이제는 꽉 찼잖아. 두산 에너빌리티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돼. 그냥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돌려봤더니 갑자기 선박용 엔진이 나옵니다. 선박용 엔진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화력발전소로 가면은 이거 기름 떼면은 또 탄소 나오잖아. 그래서 옛날부터 이 환경 때문에 이 조선의 엔진들을 천연가스로 돌리는 걸로 바꿨다고요. 근데 이 천연가스로 돌아가는 거 전기도 빵빵 뽑아내고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주문 내면 빨리빨리 받아줄 수 있는 이 전기 만드는 이 엔진. 어차피 가스 터빈도 천연가스 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박용 엔진 써도 되지 않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핀란드의 현지 선박용 엔진 전문업체 바르질라입니다. 얘네가 오다를 따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짓는데 바르질라가 전력 공급용 엔진을 납품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선박용 엔진이거든요. 선박용 천연가스 중속 엔진기 이거를 오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기를 2030년까지 85조 원에 달하는 신시장 진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바르질라 얘네랑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애들이 누구냐? 포트폴리오 가장 비슷하게 구성하는 애들이 누구냐? STX 엔진이거든. 그래서 STX 엔진이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조선 쪽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엔진 쪽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선박 엔진의 35파도를 치고 있는 데가 있으니 거기가 어디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승하다가 최근에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제가 현대중공업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선박용 엔진이고 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앞에 이 주가를 끌어올린 얘가 살아있는 이슈라면 얘는 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죠. 왜?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 이게 새로운 테마가 갖다 붙은 거니까 고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긴 봐야겠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 하나 엔진도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고점 뚫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긴 한데, 하나 엔진은 저속 엔진 만드는 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어디라? 전기 모시기 하는 데랑 합병해가지고 샀어, 회사 하나를. 그래갖고 데이터 엔진 시장 쪽으로 또 들어가기 적합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한화 엔진, 현대중공업, STX 엔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금도 웬만히 쏠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시장이 이게 과연 먹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 AI 데이터 센터 내용이 묻어서 주가가 템버거 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딱 튀어나오는 게 아주 초기거든요. 그래서 좀 먹어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라크가 예전에 전쟁하고 난 다음에 2010 몇 년도에 발전소 짓는데, 발전소 조그맣게 짓는데 거기에다가 이 STX 엔진 넣고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중동 쪽에서 빠그러진 애들 있죠. 인프라 많이 부서졌잖아요. 거기에 엔진 수출로 또 한몫 잡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동 재건주로 또 엮입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와 중동 재건이 함께 물려서 돌아간다면 엔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줄만 하고, 여기서 이제 대장을 뽑아내야 돼. 지금 현재로서 주가가 튕겨 올라가는 흐름을 본다면 STX 엔진이 메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려면 STX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 가시죠? 근데 생각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지금 흐름을 보면 단기가 너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흐름 한번 꺾이고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슬슬 한번 고점 잡아볼만 해. 그래서 조정받고 타이밍 한번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함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타이밍 잡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레버리지는 오늘 짭짤한 수익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짭짤한 수익 올라갔을 겁니다. 댓글에 잘 먹고 있어요 라고 안부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수익 빵빵하게 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재건 관련주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전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쯤에 협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전쟁이 끝나기로 한 게 수요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에 협상이 들어가서 빠그러지면 지금 트럼프가 후드로 팬다 그랬거든요. 그냥 폭격 제대로 해버렸다. 그래서 항공모함 3기가 가 있습니다. 여차하면 후드로 패겠다고. 근데 지금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최근 뉴스를 쭉 보면서 이란이 많이 굽히고 들어가는데 라는 느낌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상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재건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메인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대우건설이 이거 원전이랑도 엮이면서 우악 하고 뽑아졌어요. 근데 이게 3,000원짜리가 3만원까지 올라가고 템버거가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겠거냐고 덤비기에는 난 좀 무서운데. 중동 재건 대장주예요 지금. 얘가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게 GS건설이거든요. GS건설 지금 뭐 2만원짜리가 4만원까지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난 건 아닌데, 최근에 중동 재건 이야기 나오면서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죠. 상승세는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LENC 보고 있습니다. DLENC 중동 재건이랑 원전이랑 같이 엮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우건설은 너무 부담스럽고 GS건설 아니면 DLENC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약간 사이드로 보고 지금 건설이 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 반도체는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반도체 투자했잖아. 반도체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주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 염두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넣어라 라고 제가 주변에다가 조언을 해준 만큼 전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이외에 자세하게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면 그것도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많이 미친 듯이 올라오죠.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아, 나는 이거 못 쫓아가겠구나. 뭐 이게 반도체 걸리면 산발적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레버리지, 반도체 ETF를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좀 더 확신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로 가겠다. 뭐 세금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금 내죠. 뭐 애국자 하면 되죠. 돈 많이 벌어서 애국자 되면 좀 좋습니까?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다음에 PCB로 나오는데 이 PCB도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내일 한번 다 흐름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뺐어요. CBDC 쪽으로 지지를 좀 하는 듯한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흐름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날 보고 있거든요. 다날.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뭐든 이제 현금에서 바뀔 거고, 그 바뀌는 중심에는 다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날이 빠지면 계속해서 모아가는 방향도 괜찮은데, 근데 얘 모아갈 거면 반도체 모아가지 뭐하러 얘를 모아가.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따로 댓글 달아주세요. CBDC가 뭔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미국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지금 대략적인 흐름만 알고 있지 정확한 포인트는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우리가 코인을 해야 될지 주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미쳤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맞아. 지금은 주식이 맞고, 주식에서 좀 돈 좀 벌어서 나중에 이제 코인으로 이동하든가 그쪽 방향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최근에 그것도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스랑 두나무랑 합작을 해가지고 뭐 꿍짝꿍짝 흘러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법을 바꾸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우회 상장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내용 좀 파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상 찍어놓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그거 하나 조사하려고 하루 종일 조사하는데, 영상 하나 찍으려고. 그래서 새로운 거에 덤비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알겠지만 펄어비스 외에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영상을 찍어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 펄어비스마저 조회수가 살살 빠지는 느낌이군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들 왜 주식하죠? 벌어서 콱 하고 물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살려주세요 이러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돈을 벌어준 종목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에 벌어준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테크윙, CR홀딩스도 어때요? 벌어준 종목이거든.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주는 종목들을 찍으면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에코프로 사라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는데도 조회수가 안 나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나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그래도 조회수고 나발이고 주식으로 돈은 벌 수 있다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